87차. 오늘은 생각의 길을 열어준 철학자 칸트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그렇게 찾아오면 엄마가 또 읽어줄 거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인 이마누엘 칸트. 그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작은 키에 삐쩍 마른 몸, 낡고 오래된 옷. 처음 스승님을 만났을 때는 위대한 학자로 보이지 않았어. 우리 얼굴, 커 보이는데? 내 얼굴만 해. 이거 보고. 그림이니까.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그런데 우리를 가르칠 때면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나의 마음에는 도덕이 있다. 스승님은 하루하루의 생활이 늘 똑같았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강의와 연구를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어. 그리고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이 들었지. 스승님은 이 규칙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했어. 한 번은 아는 귀족과 마차를 타고 조금 멀리 나갔다가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 잔뜩 기분이 상한 스승님은 그 뒤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다시는 다른 사람과 마차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았어. 사람들은 스승님을 걸어 다니는 시계라고 불렀어. 시계 여기 있고 여기 다. 스승님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시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참지 못했어. 그래서 항상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 스승님이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아빠.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아빠. 자신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 이렇게 닫아져 있는데 어떻게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계단. 여기 투명색인가? 이건 1층, 여기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왜 여기 막히려 있어? 그림을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스승님은 자신이 태어난 도시인 게니베르스크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어. 다른 도시에서 교수를 해달라는 부탁도 거절했지. 스승님은 자신의 생활이 변하는 것을 싫어했거든. 낯선 곳에 가면 지금처럼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저 고향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 했지. 재미없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스승님의 머릿속은 항상 반짝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생각. 스승님은 생각할 때 스승님이 방해받는 것을 맞아, 스승님 칸트. 방해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 이웃집에서 숱하게 시끄럽게 울거나 사람들이 크게 말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화를 냈지.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이사를 가기도 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스승님은 철학 교수가 될 수 있었어.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대. 스승님이 철학밖에 모르는 재미없고 고약한 사람 같지. 하지만 학생들이 가르칠 때는 유쾌하고 다정했어.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쳐 주어서 인기가 아주 많았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해서 사람들은 스승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 스승님이 이렇게 재미있었던 이유는 아는 것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야. 책을 읽으니까. 그렇지. 책을 아빠, 많이 읽어서 여가 도서관 간 책 그 영화 볼 때 그 지가 책을 보면 소원이 있다고 했잖아. 책을 봐서 마법을 쓸 수 있었지. 책을 많이 읽어서 과학, 수학, 문학 등 모르는 것이 없지. 이 무렵 유럽에서는 학자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있었어. 예를 들어 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도 저마다 답이 달랐지. 장미나 튤립 같은 꽃을 보고 만지다 보면 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요 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요? 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스승님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지. 옳은지 냄새 고민하기 맡고 시작했어. 만지고 그 다음에 반찬하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이래야 되지. 볼까?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스승님은 오랜 연구 끝에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고민을 풀었어. 우리는 태어나서 여러 가지 꽃을 직접 보고 만지기도 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꽃의 모양이나 향기를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지. 그럼 비로소 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야. 꽃의 모양이나 향기를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된대. 그래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대. 스승님은 직접 겪으면서 느끼는 경험은 재료이고 생각은 그 재료, 즉 경험을 정리해서 깨달음을 만든다고 했어. 스승님의 이러한 생각을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해. 경험을 하고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맞지? 맞아. 맞지? 아주 잘했어. 아빠 순수 캔케이크 이성 먹어보자. 비판은 팬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 팬케이크의 재료인 달걀, 밀가루, 우유를 우리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볼까? 이제 이 재료들을 섞어서 요리하듯 경험들을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지. 아빠 재료들을 이것들을 요리하면 아빠 이거 뭐야? 엑스는 더하기.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요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달걀, 밀가루, 우유를 이렇게 하면 합치면 합쳐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팬케이크가 되는 거야. 경험, 생각해서 이것들을 한 깨달음이 번에 되는 거지. 여기 다 부어가지고 팬케이크를 만드는 거라고? 경험들을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지. 재료들을 요리하면 이거 뭐였지? 노릇노릇 맛있는 팬케이크가 되는 것처럼 이거 뭐였지? 경험들을 생각으로 정리해 우리가 보고 느낀 무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야. 달걀, 밀가루, 우유.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불을 가한다. 프라이팬에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팬케이크라는 깨달음이 나온 거야. 리오나, 스승님은 또 생각했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승님은 우리가 신의 뜻에 따라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 신은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주거든. 하지만 신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고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어. 순수 이성 비판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야 하는데 신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게만 하면 된다고 했지. 올바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스승님은 누구나 착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도덕이 있다고 말했어. 예를 들어 거짓말은 누가 봐도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스승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스승님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되는지, 또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지. 수많은 사람이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어. 칸트는 모든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칸트는 학문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지. 그쵸? 스승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했어.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지. 지금도 스승님이 남긴 책을 보며 학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 철학의 역사에서 큰 일을 한 위대한 책이다. 아빠, 근데 책을 여기로 보였던 책이 여기로 보였던데 왜 여기에 계시고 있어?
그러게. 이 책 요렇게 된 거지. 요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지. 보면 봐. 이 칸트. 여기 이렇게 있죠. 이마누엘 칸트.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칸트는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학문에 열중했어요. 공부에 열중했대.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같은 책을 남기며 철학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면 뭐야? 동상도 생기지. 그리고 묘지도 크게 생겨. 칸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또 누가 있냐? 헤겔, 데카르트가 있고, 칸트가 살았던 케니스베르크는 어디예요? 여기 나라가 어디야? 독일. 그래, 독일이야. 칸트는 하루 종일 철학만 공부했나? 칸트는 철학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귀고 모임에 참석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럼 오늘 너무 늦었다. 잠 오지 마. 우리 내일 또 만나요.